네, 이번 영상은 지금 이 아파트 현장을 할 때 금액을 아끼고 하지만 디테일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는지 노력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저랑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도, 그리고 저와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의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마감까지 안전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뭐 일이 어그러지거나 일정이 뒤틀려지면서 뭐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 거는 좀 당연한 거고요.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 또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평수가 사실 좀 컸어요. 62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뭐 그냥 쉽게 30평짜리 두 개를 붙여놓은 거니까 보통 요즘에 30평 공사 샤시 제외하고 뭐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해도 한 4, 5천은 들어가잖아요. 샤시 제외하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62평이면은 거의 한 최소 한 1억 가까이는 해야 어느 정도 이제 공사 금액이 좀 투입이 돼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 사이즈이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을 좀 교묘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좀 잡았어요. 자이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소재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지 작업이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뭐 화장실을 예를 들면은 전체 내부가 다 석고 마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선반 같은 경우도 금속 하지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석고 붙일 때도 그냥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을 보고 붙이거든요. 금속 하지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레벨을 보고 좀 단단하게 붙여 놓으니까 그거는 이제 재사용을 하면 이제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석고 2P에 마감재를 이렇게 붙여 놓으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간다면은 목공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공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의 그 퀄리티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같은 도배지를 붙여도 목공을 해서 석고를 좀 입혀 놓으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필름은 뭐 목공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P로 해서. 유일하게 조금 간섭을 안 받는 게 타일 정도? 타일 같은 경우는 그냥 벽에다가 붙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타일도 그냥 옹벽에다가 붙이면 차라리 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설프게 원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원피로 붙어 있는 게 석고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석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타일 같은 경우도 목공 밑작업에서 좀 자유롭긴 하지만 뭐 박판이라도 붙인다 했을 때는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2P로 완벽하게 잡아 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을 좀 많이 아꼈고요. 왜냐면 기존에 면이 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목공도 마찬가지로 문 상태가 일단 좋았어요. 그래서 필름으로만 작업을 하고, 대신에 이제 필름 작업할 때 그냥 무조건 작업하면 안 되는 게, 필름과 필름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문 유격을 없애거든요. 그러면 이게 뻐더덕 하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켜줘야 그게 이제
디테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썼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예. 그런데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게 평수가 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자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대신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처음에 책정이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거는 철거 설비 그리고 목공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현장 가서 보고 이제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적게 줄여가지고 이제 공사를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릴 건 최대한 살리고, 특히 몰딩 구조를 변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몰딩이 뭐냐면은 액자 몰딩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액자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천장 한번 건드리려면은 그 액자 몰딩까지 띄어내거나 아니면 가려야 되는데 가리기가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께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구조를 약간은 바꾸면서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목공 디테일이라든지 뭐 철거에 있어서 마감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또 대부분 우리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이 좋으세요. 대부분 다. 네. 그래서 뭐 음료수도 좀 사다 놔주시고 우리 팀들에게도 또 이렇게 살갑게 잘 해주신 덕분에 이게 무난무난하게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경 쓴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계획이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케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현장에서 변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케줄 안에만 변수가 발견된다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저는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데,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실 때 나 당신 다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넣고 싶은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그런 컨셉적인 그런 제품들 마감 디테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뭐 몇 번 딱딱딱 만난다고 해서 딱 끝, 이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는 그래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는 그래도 한번 바꿔보면은 금액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고민하실 수 있는 마지노선을 최대한 만들어 드려요. 저는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고객님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공적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끼케야 뭐 자재 뭐 선택하고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런 걸 이제 선택할 때도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제가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딱딱딱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게 가능한지 제가 우리 팀들이랑 체크해보고 일정 맞춰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스스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턴키로 맡기시는 분들도 중간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스케줄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를 내가 바꾸고 싶은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쉽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 스케줄을 잘 만들어 드리고 엮어 드리는 좀 역할을 이번 현장에서는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충분히 결정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고객님께서 그거는 좀 열어 놓으시고, 저도 어느 정도 스케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한번 여유를 가지고 좀 하실 수 있게끔. 우리 두배 팀장님, 상남자시죠? 네. 그래서 오늘 날이 좀 더워요. 습이 높아서 이런 날은 창문 좀 열어놓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싹 말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건 뭐 고객님의 니즈를 잘 반영한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가성비 있게. 그래서 저한테 턴키로 맡기시건 컨설팅을 받으시건 아마 또 다른 업체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상담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장점은 대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전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현장 소장의 역할이 너무 현장 소장 이제 다른 분들은 예, 중간에서 이거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뭐 좀 경험이 없는 디자이너라든지 좀 어린 현장 소장 같은 경우는 현장을 오히려 고객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현장에 있어서는 제가 최대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컨설팅 한 지 1년 넘었고 실패 없이 지금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괜찮게 인테리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가성비 공사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턴키로 맡겨주실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현장 잘 봐드리고 뭐 여러 가지 후처리라든지 AS 문제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